좋아요, 구독.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2차 전지주 B2 2조 원대로 폭증이라고 헤드라인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2차 전지주 중심으로 매수세가 몰리고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증권사에서는 주식을 강제로 매도하는 반대 매매 역시 지금 두 자릿수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헤드라인에서 어떤 이야기 풀어주실까요? 네, 뭐 2차 전지, 뭐 주식이 종목이 2차 전지밖에 없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워낙 주도 주고 앞으로 또 미래 가치까지 더해져서 뭐 2차 전지 쪽에 집중, 뭐 본인의 자산을 전부 다 투자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투자자들이 우리 서울경제 TV 보시면서 그럼 뭐 앞으로 계속 2차 전지로 그냥 고고싱 해도 되는 거냐? 아니면 뭔가 다른 대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느냐? 근데 항상 보면은 잘 나가고 또 잘 나갈 때 올라타야 되지만 언제까지나 또 잘 나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만큼 정부에서도 이제 정권 당국에서도 규제가 들어옵니다. B2가 2차 전지 쪽만 2조 원대 정도가 되고 있다. 이게 상당히 또 우려스러운 거죠. 빚을 내서 연끌 B2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신용거래 투자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10개 중에서 상위 10개 종목 중에 6개가 2차 전지예요. 그럼 10위권 밖은 아니냐. 10위권 밖도 상당 부분이 또 2차 전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들은 좀 사실 우려가 됩니다. 잘 나가는데 배종찬 소장이 발목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잘 나갈 때 몸조심해야 되거든요. 부자 몸조심하듯이. 그래서 과연 어떤 부분을 좀 경계할 필요가 있는지 그게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뭐 금융당국도 계속 좀 심하다, 과열돼 있다, 계속 문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뭐 2차 전지를 그렇다고 해서 다 이제 손절하느냐, 그건 아니고 2차 전지 내에서도 좀 조정이 필요할 겁니다. 또 그리고 그러면 2차 전지 투자하고 또 여유가 있는 그럼 자산은 어디에 투자할 거냐. 말 그대로 이제 2차 전지를 대체할 수 있는 종목은 뭐냐. 사실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아니, 한 종목만 찍어줘. 그런데 뭐 그걸 제가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조선이다, 또 일부 반도체, 그다음에 또 방산도 있고 운송 쪽도 있고, 과연 무엇이 2차 전지의 이 대체 종목이나 섹터가 될 수 있어요. 그 부분을 사실 집중적으로 파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게 나무도 봐야 되고 또 숲도 봐야 되고, 아니 그럼 그 투자가 괜찮겠어요? 어떻게 수익을 올리겠어요? 생각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하루 이틀만 투자하고 말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얼마나 우리가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본인 스스로의 기준을 만들어내느냐,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부분을 2차 전지를 통해서 강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우리가 예전에 그 뇌구조 많이들 보셨을 것 같은데요. 한쪽에서는 2차 전지 지금 많이 과열되어 있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미래 가치 때문에 계속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실 것 같고요. 한쪽으로는 이렇게 급등락이 강한데 이거 말고 지금 다른 쪽 주도주는 어떻게 찾아야 될까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지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2차 전지 인기 많고 앞으로 미래 가치 충분하죠. 하지만 지금 많이 과열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대체될 수 있는 그런 대체주는 도대체 어떤 섹터군들이 있는지, 그 내에서도 어떤 종목군들이 있는지, 자, 그럼 2차 전지 대체에 대한 수혜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오늘 일단 이 2차 전지에 대한 분석부터 조금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헤드라인 키워드로 잡은 것이 이 2차 전지 강풍 속에서 B2가 증가하고 있다. 이 부분을 이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2차 전지 관련주가 신용거래 잔고의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 화면을 보시더라도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비엠, 말 그대로 2차 전지 삼형제가 그대로 다 올라가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고 LNF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10개 종목 중에서 무려 6개 종목이 올라가 있다. 그다음에 또 10위권 밖에도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또 상당히 올라가 있어요. 그 이야기는 2차 전지와 관련된 투자를 아예 그만둬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분석을 여러분들이 잘 새겨들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이런 위험성이 이제는 서서히 생기기 시작했다.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그 내에서 조정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아주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정권에서도 이 2차 전지와 관련된 종목에 대한 투자에 대한 문턱이 높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른바 신용거래 잔고 융자에 대한 이율도 이제 높아질 수밖에 없고, 우리가 또 이제 투자할 때 보면 전거금 같은 경우에도 2차 전지가 일반적으로는 뭐 20%, 50%, 100% 다양하지만 이제는 이 2차 전지가 과열되다 보니까 전거금도 다 100% 필요로 한다. 이런 이제 정권사들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기존과는 2차 전지에 대한 거래 환경 또 투자 환경이 많이 달라졌다. 이 부분들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그냥 뭐 비판하고 왜 투자하려고 하는데 내 갈 길을 막아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그만큼 과열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광풍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경계 심리가 작동하는 것이고, 실제로 이제 주가가 뭐 이제 우리가 지금도 등락을 거듭하고 있지만은 글쎄 뭐 주가가 급락할 일이 있겠어? 미국 연준도 그렇고 아주 불확실성이 뭐 더 확대되기보다는 좀 거쳐져 가는 단계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안심했다가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항상 아직 괜찮을 때 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는 이 B2에 대한 이 2차 전지에 대한 광풍은 상당히 지금 더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을 우선은 집중적으로 개인이 좀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증권사에서 거래하는 것도 상당히 이제는 허들이 높아진다. 그런 부분들을 문턱이 높아진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까? 이 부분들 여러분들이 좀 판단을 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렇습니다. 우리 앵커께서는 뭐 2차 전지를 투자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진행하면서 한 종목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을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제가 지금 직접 투자는 하고 있지 않지만 지금 네. 이렇게 쭉 진행을 하면서 보니까요. 사실 최근까지도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이 섹터 내에서도 순환매를 지속적으로 해가면서 급등과 우상향을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나누는 것보다는 한 종목에 다 넣어서 싹 올라가는 게 사실은 이렇게 제가 앵커로서 말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고 싶을 것 같거든요. 공감이 가요. 그게 이제 일종의 유혹입니다. 왜냐하면 주변에서도 나 2차 전지에 3개월치 보너스를 다 넣었더니 큰 수익을 봤어.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다른 투자자들은 굉장히 괴롭고, 나는 왜 그게 끼이지 못했을까 하는 일종의 포모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Fearing of missing out이라고 그러죠. 그러면은 그 부분이 개인 투자자로서는 굉장히 평상심을 유지하기 힘들지만,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전문가들의 의견은 여러 명의 의견을 참고하시는 거니까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저도 30년간 주식 투자를 해왔지만 특정 종목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다 투입한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 적어도 아무리 좋은 종목이고 자기가 생각해도 후회 없이 투자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도 한 25에서 많으면 한 40% 그 정도만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투자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조언을 지금 이 시점에 2차 전지 말씀을 드리면서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 지금 공매도에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에코프로에서 포스코홀딩스로 공매도 세력이 옮겨가고 있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또 8월 10일에는 MSCI 지수 편입까지도 예고가 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 관련해서 지금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이제는 보유자의 영역에서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2차 전지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테고, 저도 뭐 일부는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무슨 종목을 가지고 있다 어떻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요. 문제는 뭐냐면 이제는 투자 기관에서도 공매도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차트표를 참고로 해서 제가 이제 가져왔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공매도 잔고 금액을 한번 봐주십시오. 그러면 제일 하단에 있는 부분이 지금으로부터는 좀 더 이전입니다. 지난 이제 7월 18일이고 가장 위에 이제 상단의 공매도 잔고 금액의 제일 상단에 있는 부분이 가장 가까운 8월 1일이에요. 얼마나 늘어났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거의 4배 가까이 늘어났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 공매도라는 것은 이걸 공매도를 하는 사람도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공매도로 인해서 개인 투자자들도 상당히
손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단기적으로 공매도에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뭐 숏 커버링도 있고 숏 스퀴즈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상당히 반발합니다. 공매도가 있어서는 안 된다. 더군다나 이제 공매도라는 것이 이 주가가 내려갈 것이라는데 오히려 베팅을 해서 투자 수익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공매도와 관련해서 지금 불법적이다. 뭐 그런 이야기까지도 시장 이제 조성자의 경우에는 굳이 이 기존의 일반 투자자들하고 다른 환경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정하지 못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당장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기존의 에코프로에서 자 포스코 홀딩스로 넘어갔거든요. 그럼 또 포스코 홀딩스가 끝나고 나면 포스코 퓨체엠으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는 LG 화학으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 현상은 전이될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만 쫓아갔을 때도 우리가 충분히 수익을 얻어낼 수 있느냐? 그렇지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이런 것을 일종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모건 스탠리에서 이제 해석을 한 건 뭐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 이제는 이 하락이 올 것이다라는 걸 날짜까지 정해서 15일 이내에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그럴 거예요. 아니 15일이라는 이 시간을 어떻게 알 수가 있지? 모건 스탠리가 우리 주식시장에 대해서 그건 뭐냐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뭐 요즘에는 AI까지도 적용이 됩니다. 이걸 통해서 지금의 추세대로라면 이 상황으로부터 한 15일 내면은 손실이 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 적어도 기관들은 빠져나갈 수 있거든요. 하지만 개인들은 그대로 있다가 그 손실을 고스란히 뒤집어 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공매도를 쫓아가는 투자에 대해서는 아주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사실 정말 의견이 분분합니다. 공매도 미국처럼 더욱더 활발하게 해야 한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아니다, 이거는 좀 제한을 해야 한다. 개인 투자자 지켜야 돼야 한다라는 이야기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차 전지만을 보고 있느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부담이 큰 현실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돌아가죠. 자, 그럼 대안주로서는 어떤 섹터군들이 있는지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럴 때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러면 어차피 주도주 중에 하나가 또 반도체고 또 시총 규모도 크니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쪽으로 돌아가 보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외국인 매수세도 상당히 규모가 큰 종목들이고 있고 그래서 한번 표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쏟아내는 2차 전지 투자자들의 투자 여력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안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 가만히 보시면 올라가다가 또 주춤. 또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보다는 사정이 좋지만 올라가다가 또 주춤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의 시장 상황에서 보면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2차 전지의 대안으로서 여력이 없다. 그것까지 품어낼 수 있을 정도로 반도체 시장 자체가 개선되지 않았다. 바닥을 찍었다는 분석은 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것이 완전히 이제 우상향하면서 더욱 활성화되고 2차 전지로 남는 그 투자 여력을 품어낼 정도는 안 된다. 이렇게 일단 보실 수가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은 그 대안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조선이나 또 전선이나 또는 운송 쪽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종목군들에 관련해서도 시청자분들 정말 많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2차 전지 시장에서는 주도주 없이 이렇게 순환매가 계속해서 돌고 있는데 다른 섹터군이 어디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반드시 먼저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 눈에 띄는 종목들이 반드시 있을 거란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관련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조선, 전선, 운송 쪽에서는 어떤 종목군들 한번 살펴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적어도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4배, 5배 뛰어 올라가면 좋겠죠. 그런 종목들을 누구든 다 원할 겁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적어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1.5배나 2배의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들이 어디냐. 물론 다양한 우리가 뭐 소비 관계되는 뭐 산업 섹터나 종목도 있을 테고 뭐 기술주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아주 탄탄한 종목들이 뭐냐. 첫 번째로 이제 삼성중공업과 HSD 엔진 이 그래프 계속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당장 그래프 차트만 보더라도 불과 긴 시간이 아니었지만 거의 뭐 1.5배 가까이 또 그리고 한 20% 가까이 그렇게 상승한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럴 이유가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뭐냐? 실적이 좋다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결국 불확실성이 있는 요즘 같은 시기에는 결국 실적이 히트다 히트. 이렇게 또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건데 완전 삼성중공업도 변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요 상태도 아직 의기소침되어 있다. 이런 분석이 가능해요. 그 이야기는 더 올라갈 수 있는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고 1분기 국내 조선 3사 중에서는 가장 실적이 좋았고요. 흑자를 기록을 했고 2분기도 좋았고 내년까지도 수주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좀 더 수익을 더 많이 낼 수 있는 특별한 구조의 선박들, LNG, 액화 천연가스를 운반할 수 있는 선박, 그다음에 이거보다 더 높은 단계 FLNG까지도 삼성중공업은 소화를 하고 있다. 또 하나는 이제 HSD 엔진으로 바로 넘어가시면 좋겠는데 HSD 엔진을 주목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최근에 조선의 강자로 다시 등장하고 있는 회사가 어디입니까? 하나오션이죠. 강자. 네, 그렇죠. 하나오션이죠.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면서 제가 주목을 해야 될 그룹에 대해서 다른 방송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하나그룹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라. 방산도 있고 신재생에너지도 있고 조선까지도 이제는 겸비돼 있다. 그렇다면 이 조선이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있는데 지금 하나오션이 HSD 엔진을 인수를 시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HSD 엔진은 주가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시장 점유율도 2위인데다가 중요한 게 여러분들 세계 최초가 붙으면 빨간펜으로 동그라미 치세요. 이건 세계 최초는 뭐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확인되지 않은 거라면 문제가 있겠지만 세계 최초의 이중연료 저속 엔진을 개발한 회사가 바로 HSD 엔진이에요. 그만큼 경쟁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 외에도 추가적으로 친환경 또 발전 설비까지도 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 그러면 하나오션이 품으면은 주가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전선 이야기를 하는데 LS 전선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정확하게는 이제 지금 주식시장에는 LS 전선 아시아입니다. 근데 LS 전선 아시아도 우리가 자꾸 새만금 이야기를 하면 지금 잼버리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이거 새만금 이야기 왜 하세요? 상태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건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지금 새만금 쪽은 잼버리로 앞으로 이제 빅데이터 분석하면 나오겠지만 사실은 2차 전지예요. 그런데 이 LS 전선 아시아가 새만금에 거의 한 2조 가까이 1조 8,400억입니다. 정확하게는 투자를 했고 2차 전지 소재와 관련해서 이 새만금에 상당히 또 LS 전선 아시아가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결합이 돼 있는 회사가 협력 회사가 LNF예요. 그러니까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것도 LS 전선 아시아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주목을 해야 될 몇몇 회사가 있는데 루닛입니다. 루닛이 뭐냐면 말 그대로 AI 반도체죠. 또 AI 분석이 가능한 회사인데 암 치료와 그래서 주가가 상당히 이 알려진 정도에 비하면 주가가 높습니다. 이용한 의료기술 개발 기업인데 지금 서서히 이제 성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국립경찰병원 AI 솔루션을 공급해서 공공의료 도입이 좀 확대되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대장암 예측에 대해서 학회와 이제 그 결과물을 공유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바이오나 의료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는 과연 저게 진짠가? 그러니까 막 뭐 첨단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그게 진짜인지 어떤지 자꾸 고개가 갸우뚱해지잖아요. 그런 거에 비하면 지금 이 루닛의 경우에는 서범석 대표는 카이스트와 서울대 의대를 졸업을 하고 계속해서 기술력을 또 키워왔던 스스로도 마치 예전에 그 안철수 안댐 같아요. 그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운송은 HMM입니다. 그래서 HMM 우리나라 대표적인 운송회사인 건 알겠는데 HMM이 뭔가 주목할 만한 거리가 있어요. 자, 7년 만에 이제 매물로 나옵니다. 시총이 한 9조 원의 해운사인데
지금 유력 인수 후보로 SM그룹, LX그룹, 동원그룹인데 SM그룹이 상당히 강하게 나가고 있어요. 이게 이제 SM그룹 회장이 본인의 평생의 소원이 이 대한민국 대표 넘버원 운송회사가 되는 거다. 인수가 되는 이 결과와 그리고 얼마나 모기업에 투자가 있냐. 물론 이제 성장의 저주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하지만 하여튼 변화가 있을 때 그 종목에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하나시스템입니다. 하나시스템을 강조해 드리는 거는 우리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만 그동안 눈독을 들였죠. 그런데 이제 2차 전지의 대안으로서 주목받는 게 저궤도 위성, 스타링크 아시죠? 일론 머스크의 저궤도 위성과 관련될 수 있는 기업이 하나증권에서도 그런 투자 리포트를 내고 있어요. 하나시스템이고 HD 현대중공업에도 지금 뭐 센스 그다음에 분석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 HD 현대도 있는데 이제는 같은 계열이죠. 하나오션까지도 이걸 이제 더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성장 동력이 가능한 기업이 하나 시스템이라는 것도 추가로 강조를 해보겠습니다.